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엊그제 있었던 제141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결과 중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보도 자료를 제가 옮겨온 것인데, 보면은 상륙 공격 헬기 체계 개발 기본 계획 이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대형 기동 헬기 구매 계획 내년부터 하는 거죠. 해외에서 구입하는 거 치놓고, 그 다음 차륜형 지휘소 차량 양산 계획, 이거는 이제 차륜형 장갑차를 기반으로 만든 그 지휘용 장갑차죠. 위에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그래서 그것도 이미 이제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 내년부터 양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부분은 이겁니다. 첫 번째 거죠. 함 탑재 정찰용, 함정에 탑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북 도서용 무인 항공기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안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함 탑재 정찰용 또는 서북 도서용 무인 항공기 사업은 구축함 KDX2 이순신급입니다. 6척 가지고 있는, 탑재하여 작전 지역의 감시 능력 향상을 위한 함 탑재 정찰용 무인 항공기와 서북도서 지역의 감시 능력 향상을 위한 서북도서용 무인 항공기를 국내 연구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에요. 밑에 보면은 개별 소요인 함 탑재 정찰용 무인 항공기와 서북도서용 무인 항공기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 개발하겠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즉 같은 비행기를 개발해 같은 무인기를 개발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31년 이렇게 있고, 추진 계획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는 현재로서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는 이 무인 항공기가 뭘까? 그래서 여기 단일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무인기가 어떠한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 것이고, 예전에 제가 다뤘던 내용도 좀 있어서 아마 이것이 아닐까 이런 짐작을 제가 하게 됐어요. 자, 일단 서북도서용 무인 항공기와 함 탑재 정찰용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회전익기라고 봐져요. 이게 고정익기를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착륙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륙할 때는 모르더라도 착륙이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물 같은 걸로 뭐 잡는 그물 같은 거를 쳐서 고정익기가 걸리게 해서 회수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것 같은데, 물론 아직 일반화된 건 아니고 실험적인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플랫폼은 회전익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함에서 써야 되는 것이죠. 넓은 지역을 또 정찰해야 되는 것이고 서북도에서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상당히 길어야 된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형 드론형 무인 헬기로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인 복합형 전투 회전익기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들에서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이제 생각을 했죠. 헬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죠. 헬기의 단점이 뭡니까?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하고, 날개가 없으니까 양력을 받지 못해서 온전히 제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날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속거리가 짧아요. 당연히 장점은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중에서 멈춰서 제자리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엄청난 장점이 되죠. 그래서 비행기형과 헬기형의 장점을 결합한 여러 형태, 그걸 복합형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지요.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 그리고 우리가 카이가 개발한다는 30대 초까지 기동 헬기 사업도 역시 복합형이죠. 위에는 통축 반전 로터가 있고 뒤로는 푸시 프로펠러가 있어서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또 효율적인 비행이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검토가 됐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제가 보기에는 ADD,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재 개발 중인 기술에 이게 있어요.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무인 복합형 회전익기라고 UCCR, 아이들 장난감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이순신급의 장착될, 그리고 서북도서 정찰용으로 활용될 그 무인기 플랫폼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UCCR이라고 부르고 그 영어로는 이렇게 풀이가 돼요. Unmanned Compound Combat Rotorcraft. 그러니까 무인 복합 전투 회전익기예요. 여기서는 정찰용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이게 ADD에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UCCR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즉 전투를 염두에 둔 무인기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세대 기동 헬기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 UCCR이 뭐냐면 기존 헬기 대비 1.5에서 2배 이상의 고속, 속도가 훨씬 빠르고 장거리 성능을 보유하고 있죠. 작전 거리가 넓어요. 작전 방향이. 네. 자, 그리고 수직, 이착륙 및 제자리 비행, 이거는 기존 헬기의 장점이죠. 그리고 고속 장거리 비행, 이거는 이 네 가지 헬기의 단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고정익기의 장점인 부분인데 이 두 개를 결합한 형태라는 것이고, 정찰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예, 정찰을 해서 어떤 목표물을 탐지하면 바로 공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정찰용이라고만 언급했던 거는 지금 어제 방추위에서 그런 완곡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UCCR ADD에서 지금 개발 중인 핵심 기술입니다. 여기서 ADD에서 핵심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지금 열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다른 논문 같아서 제가 잘라온 것인데요. 개념이 이렇습니다. 이게 덕티드 팬 구조예요. 예, 우리 ADD가 선택한 복합은 이런 형태입니다. 몸통에 어차피 무인이기 때문에 조종사가 앉는 공간이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몸통에 팬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도는 방향은 반대겠죠. 그래서 반전 노트입니다. 동축은 아니죠. 축이 두 개인 상황에서 반전 노트로 해서 동축 반전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양쪽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양력을 발생시키죠. 뒤에는 푸시 프로펠러가 있죠. 비행기를 밉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 헬기의 무인 버전이고 공간 축소 성분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동축 반전에 두 로트를 따로 떼어서 두 축에다가 반전 로트를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동축 반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우리의 그 전자 항공 에이비아닉스는 이 정도는 충분히 컨트롤할 정도의 수준은 돼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 양력을 이용해서 연료 절감을 하게 되고 빠른 속도로 가게 되는 거고, 수직 이착륙할 때는 팬을 쓰지만은 직진을 할 때는 저 팬 뚜껑을 닫아서 그냥 일반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덕티드 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식당에 달려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연기 빼는 그런 식으로 생겨서 그걸 덕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덕티드 팬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ADD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게 장난감 같아 보이지만 좀 이따 자세한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길이가 8m나 돼요. 예, 폭은 3m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500MD 헬리콥터 있죠. 예, 그거보다 큽니다. 길이가. 동체 길이는. 예, 폭도 더 넓고요. 그래서 500MD하고 우리 LAH 있죠. 예, 소형 공격 헬기 내년에 등장하게 되는 그거의 중간점 되는 크기예요. 물론 형상은 완전히 다르죠. 동체 길이만 봤을 때는 그렇단 말씀이고, 우리 LAH나 500MD 헬기 같은 경우는 뒤에 꼬리 헬리콥터를 달기 위해서 동체가 길쭉하게 소형이 없는 공간이 있지요. 예, 그 공간이 없고 이 기기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을 알차게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부 최적은 팬이 두 개가 장착되어 있지만 또 활용성이 더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은 조종면들입니다. 조종면. 이렇게 플랩 같은 거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조종면이 지금 하나, 둘, 뭐 눈에 띄는 것만 4개예요. 예.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은 저 자리에는 엔진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스터빈 엔진. 보통 헬리콥터용 엔진이겠죠. 그걸 경량화 시킨 걸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위치할 곳이 저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팬을 덮고 읽다 할 수 있다. 소음이 저감하고 추력이 당연히 향상되겠죠. 개폐식 덮개 말씀을 드렸고, 스텔스성도 상당한 수준 보장이 될 것 같아요. 스텔스도 구조대 자체에 스텔스가 보장되는 방안이 있고 거기 덧붙여서 도료를 바르는 방법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우리도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게 뭐 당연히 적용될 거라고 봐집니다. 정찰용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예전에 아마 나왔던 자료 같은데 여기 보면 길이가 8.2m, 뒤에 푸시 프로펠러가 보이시죠? 이 납작한 몸체의 두께는 한 1m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건 물론 뭐 향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기존에 연구가 이런 크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팬도 두 개가 보이는데 1에서 2m 되어 있는데 아마 2m에 가까운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폭이 동체의 폭만 한 3m가 되는 겁니다. 예, 상당히 큰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전체 길이가 8m가 넘으니까요. 예. 날개폭까지 치면 6.3m입니다. 폭이. 예. 그래서 웬만한 비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프로펠러 비행기 정도보다 크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엔진이 1000에서 1500마력급 터보샤프트 엔진을 개발 중인데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에 관한 연구가 일찍 시작됐어요. 2014, 15 이때부터 기초 연구가 시작됐고 2015, 16부터 본격화된 것 같아요. 예, 이게 제법 된 겁니다. 단지 바깥에 노출이 안 돼서 우리한테는 이게 좀 새로워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지금은 보니까 엔진의 기본권은 됐고, 기본은 다 됐고, 코어는 그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가다듬는 튜닝 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2021년에서 23년 사이 190억 투입해서 엔진을 마지막으로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언급되는 엔진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쉘든 밀리터리의 제목만 제가 따온 것인데 1250마력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최근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군은 이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2000마력 정도로 올리려고 그러죠. 2000마력이라 그러면 지금 기존의 UH-60이나 아파치에 들어가는 엔진, 그리고 우리 수리온에 들어가는 엔진들이 2000마력의 엔진입니다. 2000마력짜리 두 개가 들어가죠. 예, 그렇게 발전을 시킬 것 같고, 또 향후 우리가 기동 헬기, 카이에서 만드는 기동 헬기 같은 경우는 약 한 3000마력짜리 엔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의 추이를 봤을 때.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추를 끼운 거예요. 예. 항공기 엔진 같은 경우는 무인기 엔진을 지금 5000파운드짜리로 해서 한 10,000파운드까지 개발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게 터보 샤프트 엔진은 이 무인기를 통해서 UCCR을 통해서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보시면 이게 MD-50은 엔진이 400마력이에요. 예, 이게. 그리고 LAH 밑에 보이시면은 1000마력짜리 엔진이 두 개예요. 자, MD-50에도 400마력이고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UCCR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까 쉘든의 밀리터리 사이트에서 언급된 내용만 보더라도 1250마력이에요. 1000마력 이상이라고 개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250마력 정도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MD-50보다 훨씬 더 엔진의 출력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조종사도 안 타죠. 무게도 훨씬 더 가벼울 거예요. 그리고 덕티드 팬이고 뒤에 푸시로드 복합형이죠. 훨씬 스피드가 좋아요. 예. 그리고 그 날개에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 날개가 있는 구조예요. 날개가 안에 연료 탱크로 활용될 수 있어서 연료 탱크의 크기에 비해서 연료의 탑재량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날개 밑에 당연히 파일런을 달 수도 있겠죠. 소형 무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스텔스성을 중요시 여긴다면은 내부 무장창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미사일 같은 경우에. 자, 어쨌거나 이 두 기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큰 엔진이 들어갔다. 출력이 센 엔진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무장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임무 장비를 달 수 있다. 레이더든지 뭐든지 같아. 외부에 달 수도 있다. 날개가 있으니까요. 날개 밑에 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가다듬어 보면은 해상 작전용 구축함에서 이걸 쓰는 이유를 이제 어렴풋이 짐작이 가게 될 겁니다. 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작전거리가 필요해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의 덩치도 필요한 겁니다. 예. 작은 드론형 가지고는 버텨낼 수 없는 것이죠. 해상이라는 환경에서는. 예.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그 1250마력이 어느 정도 되는 엔진이냐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무인기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금년에 이게 개발이 끝난 것 같아요. 중고도 전략 무인기가 있고, 또 이거하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는 훨씬 작은 군단급 무인기도 개발했어요. 같은 시기에. 이것도 당연히 공격용으로 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중고도 전략 무인기, 전략 작업부터 했어요. 이거는 1200마력짜리 프로펠러 엔진이 들어가요. 저 뒤에 보이는 엔진이 1200마력입니다. 실용 상승 한도가 13km나 돼요. 예, 13,000m까지 올라갑니다. 길이가 13m, 폭이 25m예요. 예. 자,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UCCR은 이것도 훨씬 작죠. 근데 엔진은 마력은 더 세요. 예. 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앞에 전투자가 붙는 겁니다. 상당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헬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실용 13km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속도는 이거보다 더 빠를 것 같아요. 훨씬. 예. 날렵한 전투 무인 헬기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비행기에 준하는 것이죠. 프로펠러 비행기에 준하는. 예. 2차 세계대전 때.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병 여단급으로 개발하고 있는 다목적 무인 행기 성우 엔지니어링하고 LIG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2023년까지 전력화가 예상이 돼요. 예. 이것도 몇 미터 되는데 2, 3미터 됩니다. 앞에 사람의 사진 찍는 사람의 그림자 보이죠? 예, 2, 3미터 되고 이륙 중량 200km, 임무 중량도 60kg이 됩니다. 여기도 무장도 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운용 고도가 3.6km, 2km. 즉 맨페이저의 도달 고도를 살짝 도달 고도보다 살짝 높다는 겁니다. 최대 속도도 시속 160km나 나옵니다. 예. 자, 20km나 15km 이상에서 또 20km 정도에서 EOIR을 통해서 상대방 전차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용 시간 6시간. 그런데 이게는 지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서북도서 감시용 바다에 띄워놓고 쓰기에는 부족한 거죠. 임무 중량도 부족하고 속도도 부족하고 운용 시간이 무엇보다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EOIR 시스템 지진도 갖고는 부족한 거죠. 예. 더 오래 떠 있을 수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 같이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해상 감시용 레이더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임무 중량이 커져야 됩니다. 예. 엔진도 훨씬 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용도는 서북도서나 구축함의 탑재용으로 쓸 수가 없다. 작다는 뭐. 예. 이거는 UAV 무인기 500MD를 무인화시키는 이런 것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죠. 이것도 같은 이유로 안 되는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여단급 무인기보다는 크지만은 이거 산맥도 잘 못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척풍이 심하면은 출력이 작기 때문에 바다의 험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UCCR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물망에 올라와 있는 헬기형 무인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UCCR이에요. ADD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까 자료 보셨지만은 카이하고도 이미 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카이에 관련 자료가 있는 거 보면은 있고 또 그 UCCR을 위해서 전용 엔진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진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133회 좀 지난 2월달 건데 보면은 KDX2 이순신급 성능 계량이 있어요. 사업 기간을 보시면은 2022년부터 31년까지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 UCCR 지금 계획도 잠정적인 거지만 아직 31년에 마무리되게 돼 있어요. 저 개량하는 이순신급 구축함 6척에다가 UCCR을 넣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순신급 함은 지금 처음에는 여기서 언급되는 것처럼 예인선 배열 음탄기만, 그래서 끌고 가는 예인하는 음탄기만 소나를 장치하는 정도로 성능 개량 예정이었으나 갈수록 지금 성능 개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맹고하니 미국 같은 경우도 주말 특급하고 연안 전투함이 이제 엎어지면서 수상함의 숫자가 모질라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마당새죠. 알레이버크급을 수명을 45년, 50년까지 연장해서 쓰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욕심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체가 받쳐줘야 되는데 알레이버크급은 그만큼 튼튼한 플랫폼이라는 것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이순신급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튼튼하게 만드신 함정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개장을 하더라도 오랜 기간 쓸 수 있다. 이렇게 선택된 게 지금 이순신급이라고 봐지고 관개토 대항급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UCCR도 지금 이순신함을 전제로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순신급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 5천 몇백 톤 정도 되죠. 상당히 큰 배고 현재는 슈프링 헬기를 2대 탑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대를 다 싣고 다니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개량이 31년까지 예정돼 있고 이게 UCCR의 개발 일정과 맞고 이순신급에 장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개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진 뒷모습을 보면 경납 시설에 출입구가 2개고 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이 레이더가 좀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순신급 개량과 UCCR의 개발이 맞물리는 걸 봤을 때 제가 추측해 보건대는 이순신급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주력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지난 20-30년간 개발한 최신 기술들을 넣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순신함에 링스 헬기가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UCCR이 한 대가 들어갈지 뭐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반조립 상태로 넣는다면 무인기잖아요. 가격도 저렴할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기존의 링스 헬기는 대잠 헬기의 역할에 국한이 되고 속도가 더 빠르고 더 작전 범위가 넓은 그리고 저피타민 이 UCCR이 장거리 수상 목표를 정찰하거나 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몸체에 그 A사 레이더를 장착하면 되거든요. 기존 링스나 와일드캣입니다. 와일드캣에 장착되는 게 이태리 쪽에 C스프레이 A사 레이더가 달려 있어요. 탐지기가 370km에 달합니다. 자, 그래서 UCCR의 큰 덩치, 큰 엔진, 효율, 속도, 저피탐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헬기보다는 훨씬 위험 지역에 멀리까지 가서 상대방의 좌표를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눈이 된다. 새로운 눈이 될 수 있고 이순신급의 그런 새로운 눈을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장착을 한다는 것은 이순신급의 장거리 타격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개발한 초음속이나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싣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함 자체의 레이더도 당연히 아마 개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KDDX나 호위함 배치 3, 배치 4에서 의 용도로 개발되고 있는 레이더가 어떤 실용적인 장착이 되겠죠. A사 레이더이기 때문에 무게에 큰 부담도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재는 이제 효율화를 위해서 서북도서 지역의 정찰 헬기, 해상 정찰 헬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는 섬이 구축함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순신급 구축함에는 함정에서 싣고 다니면서 정찰 타격 임무를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는 타격 임무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기능성이 이제 확실해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호위함이나 추후 개발될 함정에 장착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크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반조립 상태로 하면은 함에 여러 군데 넣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이 그림은 카이의 차세대 기동 헬기가 무인기랑 협업을 하는 그림인데 차세대 기동 헬기도 기존 헬기보다 속도 1.5배, 항속거리가 2배 이상 됩니다. 지금 UCCR과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저는 드론형으로는 이 스피드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속거리를. 제가 봤을 때는 저런 드론으로는 LAH 소형 무장 헬기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동 작전을 하려면 유무인 합동 작전 체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속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항속거리도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작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보여지는 저 드론은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UCCR 같은 경우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이런 거로는 최적이다. 아마 그 생각을 당연히 감안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카이가 개발 중 차세대 기동 헬기뿐만이 아니라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그리고 LAH 전부 다 유무인 합동 전투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저기 이 말은 우리가 고정익 무인기에서 했다시피 지금 그 비행기 조종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지금 해낸 거거든요. 무인기 같은 고정익 무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격 알고리즘도 이미 된 것 같아요. 그런 발표들이 나왔잖아요. 단지 이착륙 혼자 비행 자율 비행 정도가 아닙니다. 공격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이 됐다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UCCR이 만약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성공이 된다면은 또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 잡힌 겁니다. 방추위에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외국에서 도입한 공격 헬기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 연동을 원 제작사가 안 시켜주려고 할 거거든요. 자, 국내에서 개발되는 헬기들은
윙맨, 유무인 복합 체계를 통해서 그 활용성과 생존성이 훨씬 더 올라가는데 그걸 돈을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사온 외국제 헬기는 그걸 못한다. 예. 이번 UCCR 건을 통해서 제가 극명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차세대 공격 헬기 2차 사업을 곧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아파치급 헬기를 36대를 돈을 뭐 3, 4조 원을 들여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3, 40년간 써야 되는 헬기거든요. 미국에서의 단종 여부는 뭐 이걸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3, 40년 동안 사용을 하는 와중에 우리의 공격 헬기들은 소형이든 뭐 해병대용이든 를 막론하고 이렇게 유무의 복합 체계를 사용하는 일반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국제 헬기는 들어온 지 10년 만에 쓸쓸히 안정성에서 생존성과 효율성에서 오히려 지적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위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게다가 차세대 기동 헬기를 우리가 만들면 저거 기반으로 제일 그 다음으로 파생시켜서 만들 비행기가 차세대 공격 헬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명의 반을 약간 서자 신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치를 36을 더 도입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게 명확해지는 약간 불편함이 있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예. 그래서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이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도 상당히 사실은 궁금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언급됐던 이순신급 구축함에 장착한다, 탑재한다는, 그리고 서북도서에서 해상 감시용으로 쓴다는 그 무인기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